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교 박쌤입니다. 이제 내신 성적이 다 나왔죠. 다 나오고, 이제 3학년 이제 종합 점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시 컨설팅에 한참 관심이 많은 시기라 이 입시 컨설팅을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입시 컨설턴트를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라서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뭐 특정 업체를 언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역시 뭐 어쨌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들어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 찍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번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제 얼굴은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걸 미리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참고로 저의 홍보 영상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입시 컨설팅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하지만 뭐 외부의 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가끔씩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짬도 안 나고 그래서 할 생각이 없고요. 제 개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입시 컨설팅을 2009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교육업계에서 좀 일을 오래 하면서 본격적인 입시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2009년, 10년 이때쯤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느꼈지만, 이 입시 컨설팅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게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야 입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가져왔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단기간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 입시를 꾸준히 한 사람, 그 관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제가 설명을 또는 제가 아니죠. 보통 이 입시 컨설팅,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정보를 단기간에 이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려 그러면요. 너무 막막해요. 너무 막막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컨설팅을 의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입시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과거 2010년대 초반만 해도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치동을 떠났지만 삶의 어떤 PPM을 막기 위하여 대치동을 떠났지만 그 입시 컨설턴트들도 입시 프로그램을 그냥 돌렸어요. 돌리고 이거를 문서 작업을 이쁘게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과거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해 보이려면 그 자리에서 엑셀 자료를 쫙 펴고 엑셀 자료를 가지고 이거 솔팅한다 그러죠. 정렬하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렬하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 지금은 제가 이제 큰 대형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진짜 딱 몇 번 교육하고 입시 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하고 바로 실전에 투입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컨설팅 받을 때는 되게 좀 조심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초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조심해서 입시 컨설팅은 정말 조심해서 그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요. 학생들도 본인의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요. 주의해서 받아보시길 권장해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입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유명세가 떨쳐지냐? 보통은 그 유명세라고 해야 되죠. 유명세 떨치는 사람들 보면은 특정 사례가 이게 뻥튀기가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명을 추천했다고 할게요. 추천해 10명한테 어떤 학과를 넣어라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한 명만 합격해도요. 이 한 명 합격한 사람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실패한 9명은요. 불합격하죠. 그러면 조용히 묻힙니다.
근데 이 한 명 보고, 이 한 명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한 명 합격한 학부모님이 계속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실질적인 실력보다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은 조심해서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는 그 합격한 학부모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합격한 학부모에게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잘 됐어라고 추천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입시를 계속 관심 갖고 온 사람에게 추천을 받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입시를 계속 관심을 갖고 온 사람이 학부모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 번 단기간에 뭐 단발성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합격을 해서 오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입시를 계속 관심을 갖고 정말 잘 아는 학부모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추천해주는 입시 컨설턴트는 좀 더 나아요. 근데 한두 번 컨설팅 받고 합격한 분의 추천을 받지는 마세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알아두셔야 될 게 환상을 깨세요.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 입시 컨설턴트가 모든 분야를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일단 거르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뭐 교과에 대해서 좀 더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논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해서 이거를 골고루 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성적대를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지금 컨설팅을 받으시면요. 이런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님은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본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정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턴트보다 오히려 더 잘하시게 돼요. 더 잘하게 돼요. 전반적으로 대해서는 컨설턴트가 더 잘할지 몰라도 한 학교에 대해서 계속 사례를 놓고 고민을 해보셨다면 틀림없이 컨설턴트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는 일반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특목고 학생들보다는요. 일반고 학생들을 더 잘 알고요. 일반인보다는 잘 알겠죠. 특목고에 대해서도. 근데 전문가들 입장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은 일반고가 될 것 같고요. 서울대를 컨설팅할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서울대 묻지 마세요. 서울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래도 아는 척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보단 이렇게 말주로 아는 척하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많이 알지만 그냥 정말 서울대에 대해서 막 수백 건 이상의 컨설팅을 해온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게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의 실패 사례를 갖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환상을 버리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점수가 너무 아까서 제가 사실 2.6 넘어가는 학생이었거든요. 2.6 정도인 학생한테 제가 처음에 국민대 경제학과를 추천했어요. 경제학과를 추천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좀 떨어질 타이밍이었거든요. 국민대 경제학과가. 그래서 여기 추천을 했는데 너무 경제는 절대 못하겠다. 행정학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숭실대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한 게 숭실대 행정학과였어요. 이 친구가 예비 몇 번을 받았냐면 예비 20번 받았어요. 이 친구가 보이시나요? 예비 20번 받았어요. 20번. 보이시죠? 이거 이게 아니지. 20번 받았는데 몇 번까지 합격했냐면 이게 숭실대 작년 입결 행정학과 찾아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이게 18번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눈앞에서 잘린 거죠. 뭐 냉정히 말하면 실패죠. 이게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홍익대 경영학과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받은 그 학생이 81번 받았거든요, 예비. 재작년에는 97번까지인가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81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실패한 사례들이 있고, 누구나 이게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유튜브 보면 입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 그 내역을 그 사람 영상을 쫙 보다 보면요. 비공개로 바꾼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결과가 틀리죠? 그냥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비공개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네, 어떤 유튜브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걸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이 예측한 게 틀리면요. 그 예측을, 이게 예상을 했는데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비공개로 바꿔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환상을 버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컨설팅은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되나요? 자, 컨설턴트가 말하는 수법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보통 컨설팅을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님한테 원하는 컨설팅 받고 싶은 대학을 한 10개 정도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10개 정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갖고 오면요. 그걸 보고, 다 이거 불안하다고 막 쳐내요. 그리고 막 점수가 부족해요. 라고 막 압박을 줘서 그걸 좀 낮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이 못 찾은 거 2개 넣어놓고서 이제 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합격 나오면 그 사람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붙을 학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흔한 경우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아봤는지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이 보통 이것도 적을까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요. 좀 안정지향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거에다가 한 단계 정도 높은 대학들 2개를 섞어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정지향적으로 찾아준 것들을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2개 정도 확정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원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 없이 얘기하니까 지금 버벅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컨설팅을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하냐면, 컨설팅 받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궁금한 게 분명해야 돼요. 제일 컨설팅 받을 때 호구가 되는 거는요. 모르고 전반적으로 컨설팅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 때우기 얼마나 좋은데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질문할 게 분명해야 되고요. 최소한 입시에 대한 기본 상식은 알고 들어가세요. 이게 돼야 돼요. 컨설팅 몰라서 컨설팅 받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한정된 시간 내에 좀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요.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알고 들어가야 컨설턴트도 긴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종종 컨설팅이니까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는 만큼 컨설턴트를 긴장을 시켜야 그에 대한 조금 더 컨설턴트가 준비하는 자세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 가끔 컨설팅을 받는데 제가 안 해주고 그냥 어느 컨설턴트 받으세요. 뭐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추천 안 합니다. 그럴 때 근데 이렇게 나의 조건은 이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고 특정 대학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물어보도록 저는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요. 그게 돼야 돼요. 컨설팅은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받을지를 받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 찾는 방식은 좀 심플해요.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전 컨설팅 안 해요. 제 얘기는 아니고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 그래서 컨설턴트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예전부터 꾸준히 해온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입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호구 이런 거 잡힐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다뤄본 그 내용을 많이 다뤄본 사람에게 컨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역시나 특정 성공 사례를 너무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특정 성공 사례, 지나친 상향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죠? 특정 사례 몇 건만 나와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근데 실패한 경우 훨씬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향에 대한 뭐 이런 빵꾸 났어요 이런 영상도 많이 찍었지만 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 제가 전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펑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정적으로 넣기 위해서 억울하지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점수를 억울한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원서를 넣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알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제가 찍은 지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알다 보면 그래도 특정 6개 합격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찍으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중언부언하네요 오늘. 오늘 영상 너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는 사람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입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알고 또는 학부모님이 알고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좀 먼저 쌓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팁. 교과는요, 웬만하면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70% 컷을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적정 라인 지원은 무난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적정 지원 라인은 무난하고요. 단 모집 요강이 작년과 같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교과로 안정을 잡아놓고 상향 넣을 때 뭐 종합을 섞든 논술을 섞든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교과가 안정이 단단하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난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상향에 대한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안정 라인을 잡는 건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언부언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네, 대본에 없이 하는 거라 짬날 때 찍어야지 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입시 준비 잘 하시고 올해 원하는 결과 맞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